안녕하세요. 예, 서초동학 우라의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민진 변호사님하고 마블 히어로 형량 티어리스트, 감옥에 가장 오래갈 히어로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진 변호사 오늘 마블 전문가로 나오셨네요. 그쵸. 예. 제가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엔터 전문으로 나오셨다가 이번에는 또 성범죄 전문으로 나오셨다가 이번에는 마블 전문으로 나오셨습니다. 마블 원래 좋아하세요? 마블 좋아하죠. 저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한 번에 몰아봤어요. 몇 편이에요? 저 총 몇 편이에요? 총 몇 편인지 모르겠어요. 한 20개 넘을 것 같은데? 20개 넘는 것 같아요. 페이즈별로 또 있어요. 아, 페이즈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단계 한 단계에서 한 스토리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타이밍이 있다. 페이지로 나뉘는데 그걸 저는 다 몰아봤죠. 마블을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 그 마블 일단 캐릭터가 너무 많고 그 캐릭터마다 사연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세계관들이 다 같은 평면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막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 같으면 막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탄생했던 것 같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막 그냥 외계에서 막 날아온 것 같고, 이 사람들 어떻게 같이 모이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게 좀 재밌는 거죠. 왜 좋아하세요, 마블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정신 없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캐릭터들의 특성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게 딱 세계관이 엮였을 때 그 쾌감이 있는 거죠. 엮여요, 그게? 다 엮여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옷도 마블 스타일로 입으신 거예요. 오늘 마블 한다고 해서, 야, 내가 마블을 하다니. 마블 잘 모르는데, 나는 슈퍼맨 이런 거, 배트맨 이거밖에 모르는데, 마블을 한다니까 뭔가 좀 이런 색깔 있는 걸 좀 입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마블이라고 입고 온 거예요, 이거? 아니요, 저는 좀 나름 그렇다고 했는데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자, 오늘은 그 티어리스트를 진행해 보는데요. 이제 티어가 레벨이란 뜻이죠. 그쵸. 예, 티어가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이제 그걸 오늘의 기준은 형량입니다. 이 마블 히어로들이 되게 지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되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또 범죄를 수반해서 저지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감옥에 오래 갈 거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마블 히어로의 형량 티어리스트를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요? 없죠. 그 사실 저도 마블 보면서 맨날 생각했던 게, 이게 내가 저 히어로 중에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마블이 때려부신 건물 부스러기를 맞고 난 죽는 시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너무 많은 건물을 부수잖아. 그러니까요. 다 부셔요. 도시 다리도 부수고, 배도 부수고, 도시 하나 날아가고, 비행기도 부수고. 그러니까. 비행기 이렇게 막 들고 막 빙빙 돌면서 던지고 막. 맞아요. 많은 피해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위를 매기 전에, 이게 워낙 방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니까 이게 오늘 좀 몇 가지 좀 전제를 두고 이야기할 건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이게 원작이 만화잖아요. 근데 이제 원작 만화를 제외하고 오로지 그 마블 영화 세계관으로만 진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우주에서 일어난 일, 가오갤 같은 거는 우주 배경이거든요. 그런 걸 배경으로 다 합치면 너무 많아져서 지구에서 일어난, 우리의 삶에 약간 좀 가까운 지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피부에 와닿네요. 피부에 와닿는 거. 그런 걸로만 축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티어는 이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지금 사형은, 그리고 무기징역은 A, 그다음에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건 징역 10년 이하는 C, 그다음에 벌금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다음에 무죄는 E,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단계인데 실제로 처벌하는 건 이제 4단계고, 그렇죠. 사형이 하나, 무기 하나, 그다음에 10년 이상의 10년을 초과하는 징역, 그다음에 10년 이하의 징역. 그렇죠. 벌금 이런 거 있잖아요. 벌금도 있고, 그죠? 10년 이하, 그렇죠. 5가지가 처벌 받는 게, 그죠? 네. 형사처벌은 5가지, 그다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한 가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티어리스트 한번 볼까요?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티어리스트인데, 일단 이제 티어리스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왼쪽 세로 줄이하고 가로줄하고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 A, 사형, B는 무기징역, B는 10년 초과, C는 10년 이하, 이렇게 D는 있고,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E는 무죄, 이렇게 저희가 나눠볼 건데요. 이제 여기 밑에 히어로들이 쫙 나와 있어요. 와, 진짜 많네요. 헐크, 아이언맨, 완다, 닥터 스트레인지, 워머신, 로키, 타노스, 기모라, 그루트. 가모라입니다. 가모라?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네뷸라, 드렉스, 로켓, 멘티스. 누구
누구 좋아하세요? 아는 나는 아는 지금 히어로가 있나요? 그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는 게 지금 몇 개 없어요. 한 3개밖에 안 되는데 아이언맨이 제일 좋죠, 뭐. 제일 유명하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어른이야. 뭔가 성인 다 좀 애들 같은데 좀 뭔가 현실감 있는 좀 어른. 위스키도 잘 할 것 같고. 아이언맨이 말이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언맨이 제일 애 같은데 여기서. 아, 그래요? 네. 되게 철없는 짓 많이 하잖아요. 특히 초반에. 저는 로키도 좋아해요. 로키? 네. 로키 왜 좋아해요? 로키가 장난의 신이고 되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다니거든요. 그 자격지심도 좀 있고.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 진짜 미쳤거든요. 미쳤어? 네,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시간의 신이 되는데 진짜 그때 그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데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그 마동석도 나오잖아요. 원래 맞아요. 길가메시? 맞아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맞아요. 마동석 길가메시 전 딱 그것만 안 봤어요. 좀 서운하겠는데 마동석이? 너무 살짝 지루해가지고 보다 잤어요. 네, 마동석 역시 범죄도시죠. 저희는 일단 타노스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타노스까지 헐크, 아이언맨, 완다,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앤트맨,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워머신, 로키, 타노스가 이것도 막 10명 되네. 그쵸.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저희가 헐크부터 한번 해볼까요? 헐크. 이 장면 아시나요? 지금 떴나요? 이게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 네. 영화 장면이거든요. 그 왼쪽에 이제 아이언맨이고 오른쪽에 그쵸. 헐크죠. 네. 이게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헐크가 아이언맨이랑 같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둘 다 과학자니까 AI를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AI가 너무 뛰어나서 스스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울트론이라는 빌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울트론이 이제 완다라고 이따 나올 건데 그 염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다를 통해서 이 헐크를 정신 조정을 한 거예요. 워낙 힘이 세니까. 그래서 얘가 헐크가 그 정신 조정을 당해서 이제 미쳐 날뛴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풍비박산을 내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도로에 뛰어들어서 뭐 주변에 있는 차를 경찰차로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진짜 많은 건물들이 손상됐고 인명피해, 뭐 사상자까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이때 어떤 죄책을 지는지 헐크가 사상자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죽기도 한 거죠. 거의 막 도시가 풍비박산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의 특성은 헐크는 그 정신지배를 당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정신조정에 당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우리 법적으로 말할 때는 책임이 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심신상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큰 요건이 있는 건데 하나는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전형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돼야 돼요. 뭐 살해 행위를 하든지 뭐 절도 행위를 하든지 그런 거에 해당되면 이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걸 거기에 해당되지만 때로는 위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정당 방위라든지 아니면 총을 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 행위 같지만 군인이 전투 중에 죽이면 이제 정당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사유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다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책임이 있는지를 봐요.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책임은 이제 범죄자에 대한 거예요.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는 법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책임질 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묻는 거예요. 만약에 뭐 2살짜리, 3살짜리가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해도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 능력이라는 거는 책임질 능력이 이니까 책임지려면은 자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세상에 이게 뭐가 뭔지 알고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또 그게 규범적으로 이게 위법하고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 정신지배를 헐크가 당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상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100% 정신조정을 당해서 이렇게 한 거라면은 무죄가 날 수 있겠네요. 심신미약이랑은 또 다른 거죠? 예, 심신미약은 컨트롤을 좀 경미하게 만약 우리 뭐 술 많이 취했다거나 뭐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경미한 경우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예 없다. 아예 완벽하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쵸. 완벽하게 나갔죠. 그럼 무죄가 되나요? 그럼 무죄가 되죠. 예. 그럼 헐크는 무죄가 되겠네요. 그럼 사실상 다시 돌아갔을 때
헐크는 2가 되나요? 티어 2가? 헐크 제일 사나운 것 같은데. 하여튼 제일 사람도 많이 죽였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여론의 암시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이 무죄 판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판사 누구냐? 판사 이제 사람들이 여론이 헐크가 돼가지고 판사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때 아이언맨도 또 보셔야 돼요. 이 아이언맨이 난동 부리는 헐크를 잡기 위해서 저 헐크버스터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이 로봇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네, 헐크를 이제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걸 이제 만든 거죠. 평소 갑옷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이언맨 이렇게 생긴 헐크를 위한 거. 헐크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근데 얘를 잡으려다가 아이언맨도 똑같이 도시를 인명피해도 발생시키고 또 이게 아이언맨 이렇게 보니까 또 평소 아이언맨이랑 다르게 약간 되게 강력해 보이지 않나요? 되게 멋있어만 보이다가 되게 멋있고 얄쌍한 이미지였는데 헐크 이기려고 이렇게 근육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남을 위해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도 있어야 되고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이제 우리가 한 사람한테 범죄 책임을 온전히 지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사람을 뭐 민명 피해를 입히고 사람이 죽고 하는 건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이제 긴급 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 피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이 그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밀쳐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상해죄를 저질렀지만 그건 이제 긴급 피난으로 그쵸.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상 그런 거죠. 긴급 피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좀 그러니까 긴급 피난이 되면은 아예 이제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너무 과하지 않았나요? 너무 과하죠. 과한 경우에는 맨날 근데 적당히 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좀 유명하더라고. 막 과하게 많이 부순다고 쓸데없이. 그래 아까 말씀하신 살인 이거 차에 치이는 걸 막으려고 냅다 밀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에 치려고 죽인 거네? 자기가 살인이네. 네. 밀었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긴급 피난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큰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차에 치였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불구 정도가 될 수 있었는데 그쵸. 죽었다. 그거는 사실 근데 현실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럼 과잉 피난이 되나요? 그렇죠. 과잉 피난이겠죠. 그럼 과잉 피난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과잉 피난이 형을 좀 깎아주는 거죠. 위법하기는 위법한데 형을 좀 감경해주는. 이 사람도 이제 그 과잉 피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실제로 과잉 피난이 인정이 많이 되나요? 긴급 피난도 잘 인정 안 되고요. 과잉 피난도 거의 전 판사 생활하면서 인정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과잉 피난은 예외도 또 있잖아요. 이 아이언맨이 너무 겁에 질리고 막 불안한 상태에서 이 과잉하게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야간이나 뭐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과잉 공포를 느껴서 경악하거나 흥분이 돼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아예 이제 과잉이지만 원래는 좀 처벌해야 되는데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우리 이 아이언맨의 경우에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경악했나? 경악은 좀 했죠. 흥분을 헐크가 도시를 푸시고 다녔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근데 상습적이잖아. 내가 듣기로는 아이언맨이 하루 이틀 도시 부순 게 아니고 나중에 뭐 정부에서 문제 삼잖아요. 너무 많이 부수고 다니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 법정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동기가 그래도 좀 더 큰 그걸 막기 위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거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경미한 형량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언맨이 지금 여기서 한 게 이것뿐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무기를 제조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 엄청 세단 말이에요. 전혀 국가의 허가를 당연히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렇게 불법 무기 제조하고 사용하고 심지어 사용한 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언맨은 무기를 너무 많이 제조했잖아요. 그 무기를 제조할 때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무기를 허가받지 않고 막 제조하면요 15년 이상의 3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5년 이하요? 네, 3에서 15년 이하. 3에서 15년 이하. 그러니까 또 상습범의 경우는 2분의 1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 상습범이잖아. 무기를 맨날 만들잖아요. 맨날 만들잖아. 맨날 제조하고. 더 큰 거 만들었. 그 심지어 이 사람은 제조도 했지, 소지도 했지, 사용도 했지. 그러니까 사용, 소지 뭐 이런 것도 다 처벌되는 건데. 하여튼 불법 무기를 제조하는 게 제일 큰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상습범이니까 2분의 1 가중이니까 15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뭐 7년 5개월이 더 가는 22.5년 22.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려 부신 헐크는 무죄고 이거 막으려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무기 만드는 그럼 이제 좀 억울한 거죠. 22.5년 이게 좀 억울하니까 이럴 때 이제 변호사가 좀 억울한 걸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한테 예문정의 파트너들 다 해결할 아이언맨도 할 수 있어요. 아이언맨도 할 수 있죠. 왔어야 되는데 돈 많은데 국제법 가능하시잖아요. 이런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이언맨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있다. 끝이 없어. 얘 하늘도 날잖아요. 이거 하늘 멋대로 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함부로 다 하면 이제 허가 받아야죠. 이게 그 초경량 비행 장치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항공안전법에 보면은 초경량 비행 장치라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또 조종사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뭐 이거 하고 비행하는 거잖아요. 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할 겁니다. 동력 비행 장치 이런 게 다 지금 초경량 비행 장치에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1년 이하 징역 20년 넘은 거야 이게. 그럼 티어 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지구를 위해서 뭘 좀 해준 게 있으니까 좀 감형한다 해서 해도 거의 20년 거의 10년대 후반? 그렇게 채울 거니까 뭐예요? 그러면 무기징역이 A니까 지금은 티어가 B 정도 되겠죠? B? 네. 근데 또 있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또 있어. 울트론 얘가 만들었잖아요. 맞아. 제작물 책임 없나요? 울트론은 그 헐크도 과학자라면서요? 그죠. 헐크랑 얘가 같이 했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 만든 게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거지.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게 이제 많이 논의가 되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면서 또 그런 게 사회에서는 이제 여기 누구 책임이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은 지금까지 법률가들의 답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이제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을 나눠가지고 강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 인공지능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그게 나중에 법 시스템 안에서 인격이 인정될 때 그 강인공지능이고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탄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약인공지능은 사람이 그냥 만든 물건 같은 거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으로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제조물이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책임을 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둘이 같이 만들었으니까 공동으로 이제 책임을 연대 책임을 할 텐데. 근데 강인공지능이라는 거잖아요. 강인공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미래에 강인공지능이 법 시스템상 책임이 법 인격이 인정돼야 그 강인공지능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려면 법적 주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만 법적 책임이었거든요.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었잖아요. 지금 한 150년 전까지는. 근데 한 150년 전부터 법인이 탄생한 거예요. 법인이라는 게 탄생해서 우리가 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돈도 엄청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책임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그 법인의 재산으로 다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법인이 이제 우리가 법체계에 들어와서 우리 많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 이제 강인공지능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강인공지능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거는 결국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 살 거예요? 맞아. 걔가 뭐 상처를 받는 들어가 살면? 아니면 뭐 돈으로 해결이 되나? 그럼 예를 들면 사형이 있을 수 있겠지. 강인공지능은 없애버리는 거지. 그 인공지능을. 근데 인공지능은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고통을 주려고 사형을 하는 건 아니잖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건 전근대적인 생각이잖아. 지금 전근대적인 처벌은 전부 다 신체형이라서 신체에 고통을 주려고 막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자유형으로 넘어가지고 전기 충격하는 전기 뽑는 거지. 코드 뽑는 거야. 코드 뽑아서 아예 없애니까 그걸 삭제하는 거고. 근데 뭔가 법 감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리고 예를 들면 근데 사형이야 그렇게 그 코드 뽑고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겠지만 징역형은 걔는 안 괴롭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 동안 구동을 못 하는 거. 아니면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를 80% 삭제하는 거야. 그럼 교화가 되겠네요. 교화인가? 약간 이제 덜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아니 이제 핵심 능력을 몇 개 없애는 거야. 핵심 능력을.
어떤 능력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징역 살고 이런 게 다 교화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교화.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근데 교화를 할 것 같으면 강인공주는 그냥 프로그램을 리셋해요? 선한 프로그램을 리셋 안 하더라도 왜 좋은 착한 강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거기 이식시키면 안 되나? 근데 애초에 이 아이언맨이랑 헐크랑 만든 것도 좋은 인공지능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게 되는 이렇게 거야?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화 안 되는 애인 거지. 교화 안 되는 애는 사형에 처하는 거지. 도저히 안 코드 되는 뽑으면 거야. 되나요? 코드 뽑고 지금. 멀티탭을 껐다 켰다 하면 된다고. 아니 근데 지금 댓글에 진짜 위험한 댓글 달렸는데 이민진 변호사님 칼이나 닮았어요. 누구야? 그런 거 언급하셔서 엄마야, 위험해지는 엄마 아니야? 그렇게 언급하셔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자 아이언맨 지옥 가 아이언맨.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시네요. 너 어떤 거야? 개인정보에 사람도 무단 조회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언맨이 이거 인공지능으로 막 누군지 쫙 데이터를 다 뽑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겠네. 개인정보를. 근데 개인정보법 위반은 되게 그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유출했을 때 이제 그 책임 이렇게 많이 묻는데. 그렇죠. 정보 처리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르긴 하죠. 자율주행 급발진하면 누구 책임이냐. 근데 저게 이제 바로 저걸 이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어. 뭐가 좀 잘못됐겠지. 그럼 누구 책임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그럼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든 회사 책임이다. 아니 자동차를 만든 회사 책임이다. 아니면 그 운전한 사람 책임이다. 뭐 그런 책임들이 있는 거죠. 아니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테슬라나 이런 거 사잖아요. 자율주행 거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해야 돼. 계약서에 이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안 팔어. 그러니까 사고 나면 테슬라가 책임진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 그걸 만든 데다 책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책임지는 거지. 사용한 내가. 내가 사인했으니까. 역시 계약을 잘해야 돼.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헐크도 지금 재조물 책임을 지면 티어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민사상 책임으로. 아 그러네. 그죠. 뒤로 한번 옮겨볼까요? 뒤로 그러시죠.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뒤로 그래, 가고. 얘는 너무 앉기에는 좀 그래. 그죠? 너무 부순 게 많은데, 그죠? 그 다음에 아이언맨은 B. B. 얘는 징역 한 20년 나올 것 같아. 과하네. 죄명도 여러 개 있고. 네. 그럼 이렇게 아이언맨이 돈이 좀 많잖아요. 네. 돈으로 뭐 어떻게 해결볼 수 있는 게 없나요? 돈으로 이제 민사상 책임을 다 배상하고 합의하고 또 형사상 책임은 또 공탁 많이 하고 공탁 이거 해야겠지. 공탁 얼마나 많이 했대요. 네. 전재산 털어내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 공탁해야 돼. 뭐 미국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해도 되고 저 나라도 해도 되고. 공탁하면은 좀 반영이 많이 되나요? 공탁하면 좀 감형이 되죠. 그래도 피해 배상을 노력을 했으니까요. 네, 배상한 거니까. 물론 이제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좀 가져가면 더 많이 감안해 주는 거고 피해자 안 가져가면 훨씬 적게 감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피해자 의지 받겠다는 의사 상관없이 일단 공탁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완다로 한번 넘어가. 완다는 저 몰랐어요. 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 완다를 모르시나요? 눈이 진짜 시뻘겋고 눈이 이게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너무 올드하시는 얘기 아닌가요? 마블의 전설의 고향이라뇨. 빨간색이네 대신. 이 스칼렛 위치거든요. 아까 그 헐크를 조정한 그 염력을 쓰는 히어로예요. 네. 근데 이제 헐크가 도시를 이렇게 때려 부숴도 일단 심신상실이라는 걸 이유로 그렇죠. 지금 전혀 뭐 무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완다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이럴 때 근데 형사 책임이라는 거는 되게 물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행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뭐 물리적으로 누가 있어서 책임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헐크는 공연 음란지 안 되나요? 이거 너무 음란한 걸 했어요? 복고된이잖아요. 복고된이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럼 되게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 공연에. 벗고 가가지고. 어쨌든 공연 음란죄는 좀 어려운 공연 음란죄 어렵고요. 그리고 간접 정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범죄는 완다로 돌아오신 거죠? 완다로 돌아왔어요. 제가 직접 저질러야 되는 건데 되게. 근데 이렇게 지금 완다 같은 경우에는 막 조종해서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헐크란 말이야. 근데 그걸 조종한 사람은 뒤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나중에 뒤에 있는 사람은 교사로 처벌하든지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훨씬 정범으로 세게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지만 거의 정범처럼 처벌하는 게 이제 우리 간접 정범이라고 직접 정범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범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있거든요. 형법의 34조에.
그러니까 그 간접정범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 간접정범 잘 아시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도구로 거잖아요. 범죄의 도구로. 그쵸. 사람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내 범죄 행위를 실현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뭐 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애를 이용해서 저 물건 훔쳐 뭐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어려가지고. 그쵸. 근데 한 10살짜리인데 그쵸. 예를 들면 9살짜리면 촉법소년 뭐 이런 것도 아니야. 9살짜리한테 이거를 독약든 사탕을 있잖아. 쟤한테 갖다 줘. 이런 거지. 그쵸. 그리고 뭐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놓는데 의사가 그 간호사한테 진짜 약물이야라고 해서 간호사는 이제 그게 독약인지 모르고 그치. 약물인 줄 알고 넣었을 때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이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되죠. 옛날에 김정남 죽은 거 알아요? 암살? 독일한테 북한 2인자 아들. 알아요. 김정남이 그렇게 죽었잖아. 맞아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게 몰래 그 말레이시아인가? 어느 나라지? 말레이시아인가? 그 나라의 그 아주머니들한테 이거 지금 몰카 찍는데 이거를 저 아저씨한테 그냥 얼굴에 가만 갖다 대면 되면 된다고 해서 근데 엄청 독약이근데 그 몰카 찍는 줄 알고 가서 진짜 갖다 대서 그 사람 무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완다는 간접정범이다. 그렇죠. 그 김정남을 죽인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죽인 진짜 정범이 되는 거네요. 정범이죠. 그 정범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죠. 그럼 티어 몇으로 하실 건가요? 그럼 이거 완전 살인이에요. 아니 살인이 아니라 이거 그 사상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뚜루 부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걸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논란이 되는데 왜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이 막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도로 도시를 부수고 막 난리 치는데 사람이 죽었을 거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죠. 당연하죠. 네, 그럼 이제 거의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고의는 확정적 고의가 있고 미필적 고의가 있는데 미필적 고의는 고의인지 과실인지 애매하지만 고의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만이야. 그냥 그렇게 용인하면서 어떤 일을 계속 했다 그러면 그래서 진짜 사망의 결과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접정범인 거죠. 그래서 살인죄예요. 이건 미필적 고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면 사형인가요? 사형. 스칼렛 위치가 돼보지도 못하고 완다에서 사형당하네요. 사형이다. 완전 사형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예. 이 장면 아시나요? 예. 뭐 낙지인가요? 문어지 문어. 뭐 그렇죠. 이게 그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나온 장면인데요. 그 도심에 나타난 괴물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제 버스와 다수의 차량에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 사람 왜 닥터예요? 왜 이 사람만 닥터? 의사예요, 의사. 의사예요? 원래 의사예요. 의사구나. 네. 의사였는데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시술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장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타임을 다루는 그 시간을 막 다루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로 갔다 막 현재로 갔다. 네. 아무튼 이제 근데 이게 뭐 도시를 많이 부쉈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얘네가 쳐들어왔으니까 이 괴물이 나타났으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뭐 차도 부수고 버스도 부수고 한 거네요, 그죠?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뭐 약간 염력처럼. 이것도 결국 긴급 피난 아닐까요? 그렇죠. 긴급 피난을 한 건데 이제 차 안에 저 사람이 있고 이러면 좀 더 위험해지는 거죠. 이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 있는데 저렇게. 그렇죠. 피해도 크고. 그렇죠. 사람이 다치고 죽거나 저기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뭐 이랬을 때 저걸 완전히 그 위법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아예 처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D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완다가 전쟁 일으켰던 거 있잖아요. 다 뿌리셨던 거. 네. 그게 내란죄도 되냐는 내란죄도 있겠다고 누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내란은 하여튼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목적이었나요? 도시를 그냥 부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전두환이 이제 내란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부숴야 그렇게 되는 거라 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죠. 네, 일단은 내란죄까지는 아니고 네네. 그건 토르예요. 네. 토르도 다 비슷하죠. 토르도 얘가 이렇게 회오리를 만든 거예요. 저 망치로. 그래서 다수의 차량들이 이제 같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들을 없애려고 회오리를 만들어서 빨아 올린 건데 다수의 차량들이 이제 같이 빨려 들어간 거죠. 들어갔구나. 그럼 이 경우도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지. 그리고 애완동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애완동물 들어갈 수도 그럼 있지. 뭐 동물을 학대는 아니겠지. 학대는 아니지만 뭐 손괴, 동물을 그렇게 다치게 하면 손괴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긴급 피난? 뭐 긴급 피난으로 근데 봐야 일단 되는데, 얘를 예. 우주로 빼낸 거예요. 그 회오리 쳐서 이렇게 막. 우주로? 밖으로. 그 긴급 피난을 긴급 피난을 인정해줘야지. 인정을 해볼까요? 그 무죄예요? 민사상 손해배상. 얘 신이니까. 왜냐면 민사는 왜 손해배상이냐면 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실 인정, 민사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상 고의는 인정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토르도 그래. 민사상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돈 많아 보이니까. 신인데요? 토르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없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하라 그러면 마음이 좀 짠하니까 무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만 보니까 다 잘 살아. 닥터야. 얘는 닥터고. 악터고 토르는 여기 신이고. 신이고. 헐크도 과학자고 돈이 있겠지. 그럼 뒤로. 그 다음은 이제 앤트맨이에요. 이 장면을 아시나요? 지금 이제 앤트맨이 원래 조그만 거 아니에요? 앤트맨이 비행기보다 더 커. 왜 또 커진 거예요? 한번 더 크면 커질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작았다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작았다 커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한 번 하면은 많은 기력을 소진하기 때문에 계속 매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계속 조그맣게 지내다가 한 번 펑 힘줄 때 커지는 컸다가. 거죠. 이만하게. 아니 그냥 이렇게 클 필요 없이 적당히 크면 안 돼요? 적당히 근데 힘 이제 소진 덜 극단적으로 되게. 가는 거죠. 극단, 작았다가 이제 갑자기 그게구나.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잖아. 맞아요. 개미잖아. 개미가 왜 이렇게 커? 개미 타고 커. 다녀요, 아세요? 어? 얘 개미 타고 다녀요. 개미를 타고 다닌다고? 네, 실제로. 개미를 어떻게 타? 개미랑 이렇게 소통해요. 아, 개미를 말처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여왕개미 타고 날아요. 아, 여왕개미 나니까. 와, 대단한데? 그게 앤트맨인데 이 장면이 그 11호에서 어벤져스의 이제 활동이 이제 너무 인명피해를 많이 준 거예요. 여태까지 봤을 때처럼. 그래서 이제 이 유엔에서 어벤져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소코비아 협정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 소코비아 협정이 이제 117개 국가의 감시를 받고 이제 유엔의 통제를 받아서 유엔의 허가와 이제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경단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어디에 소속으로 이제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엔 소속에 이제 반대하는 캡틴 아메리카 팀이 있었고 이걸 찬성하는 아이언맨 팀이 있었어요. 아이언맨이 아까 그렇게 때려부시고 좀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앤트맨이 이제 비행기 이착륙장에서 비행기를 그냥 부셔서 이걸 던졌거든요, 이 날개를. 이거 어떤가요? 무슨 범죄인가요? 일단 지금 대립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유엔의 감시를 받고 막 세계 117개 국가의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얘네들을 좀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배경에는 얘네들 너무 많이 부수고 사람들을 막 인명 피해가 나고 하는데 근데 그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긴급 피난 이렇게 돼가지고 책임을 안 져. 그니까요. 예를 들면 국가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국가가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위법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거고 적법하면 손실보상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소방법 같은 데 보면은 소방관들이 막 갑자기 불 났을 때 들어가서 막 차 강제로 끌어내고 막 그 빌딩에 깨고 벽 깨고 막 유리 깨고 해서 들어가서 소방차 들어가는데 이제 그치. 차 있으면 이렇게 밀고 지나가고 그렇지. 막 차 부수면서 가고 했을 때 그건 다 적법한 행위잖아요. 이제 그게 긴급한 행위잖아요. 그죠? 네. 정당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도 분명히 손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이 있어요. 소방법에. 근데 이런 경우는 얘네들은 지금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걸 다 물어줄 수도 없고 그럼 일반 시민들은 그냥 피해를 받았어. 그래서 얘네들한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얘네들이 그냥 긴급피난이나 이렇게 위법성 조각 사유에 있는 행위를 해버리면 손해배상 할 수도 없어. 그쵸.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부들이 좀 책임을 져주면서도 그 대신 이제 책임을 지려면 자기가 뭔가 컨트롤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책임질 만큼. 그래서 컨트롤을 갖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출동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소코비아 협정.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그 소방대원들이 자기 돈으로 결국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우리 법적으로는 적법하면 손실보상, 위법하면 손해배상, 이렇게 되게 법적으로 쉽지만 실제로 그게 위법한지 안 하는지는 매 사건마다 캐파캐로 따져봐야 되고 그 따지는 판단은 그냥 자기끼리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서로 이견이 있으면 피해자는 이거 위법한 거야. 이 소방관은 아니 적법한 건데? 그랬을 때 그럼 싸우러 가자. 해가지고 경찰도 고소했다가 법원에 소송도 했다가 그럼 그거 몇 달씩 걸리고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려면 변호사도 또 선임해야 되죠. 막 그런 비용들이 다 현실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또 불가피했다는 점을, 그러니까 이걸 밀고 지나가지 않았던 불가피했다는 걸 또 소방관이 입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소방관들이 또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되게 위축돼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 고소 고발이 너무 많고 맞아. 소송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많이 위축이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앤트맨의 행위는 자 사실 앤트맨 행위는 근데 앤트맨은 어느 편이에요? 그 친정부파예요? 뭐 반정부파예요? 살짝 헷갈리는데요. 반대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좌우지간 근데 일단 항공기 파손죄가 될 것 같아요. 항공기를 부쉈잖아요, 그죠? 항공보안법. 예,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이 항공에 관해서는 항공보안법이 있고 항공안전법이 있어요. 옛날에 항공법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이렇게 좀 한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근데 두 개가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파손하는 경우에 운항 중인 항공기를 파손하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진짜 크죠? 운항 중이면. 근데 운항 중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운항 중이에요, 근데? 이건 운항 중 아니에요? 운항 중이 아니면 계류 중인 항공기를 파손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류 중인 거네요. 계류 중이라는 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 정착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약간 원래 그 계류라는 말은 배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쓰는 용어들을 항공기가 나오면서 많이 갖다 썼어요. 그래서 뭐 캐빈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고. 근데 그래서 계류라는 것도 이제 같이 쓰는 것 같은데 계류 중인 항공기를 파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앤트맨 7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그럼 운항 중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를 운항 중으로 보나요? 이게 운항 중을 이제 개념 찾아보면은 이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착륙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다 운항 중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문을 닫고 움직이면 아직 뭐 하늘에 안 떠 있어도 이 택시라고 그러죠. 이게 이 활주로를 쭉 이동할 때 막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 닫고 일단 출발하는 순간 그때부터 운항이에요. 옛날에 뭐 땅콩 회항 사건도 아마 그게 운항이었을 거고. 그래서 착륙했을 때도 이제 땅에 와서 쭉 내려서 우리가 딱 멈추고 사람들 막 일어나잖아요. 막. 그죠. 그런데 아직 문이 안 열렸어. 그거 아직 운항 중인 거예요. 예. 그런 운항 중인 항공기를 파손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항공 시설도 파괴했잖아. 항공기뿐만 아니라 항공시설, 그렇죠. 이착륙장 공항. 뭐 이런 데 부셨죠. 항공 시설을 파괴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이게 공항이라는 공간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사형까지 가네요. 그렇죠. 사람이 있으면 운행 중이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항공안전법에는 운행 중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지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를 항행 중에 이것도 항행 중이긴 하죠. 그러니까 추락, 전복 파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동안의 징역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사람 없겠죠? 사람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리하네. 법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약간 일부러 노렸다. 네, 그렇죠. 약간 침착맨적인 약간.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예. 그러면은 티어 C가 되나요? 그리고 참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왜냐면 항공시설 파괴했으니까. 그렇죠. 비행장 이착륙장 파괴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B네, B. 티어 C가 되는 거 아닌가요? C 맞아요. C가 처음이네요, 그죠? 10년이야. 네, 10년이요. 좋습니다. 항공보안법 무섭구나. 항공보안법 하니까 땅콩 먹고 싶네요. 그냥 땅콩 아닌 거 알죠? 이거 뭐지? 알죠. 뭐지? 비싼 땅콩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항공보안법이 생각보다 되게 전 사용까지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거 자체가 좀 무섭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제 캡틴 아메리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다 법정에서 벌금 구걸하는 장면 상상해버린. 비행기 부쉈으면 진짜 여행 가려면 사람들 너무 열받았겠다. 진짜 갑자기 저렇게 부숴버리면은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그때 한때 저거 진짜 많이 팔렸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요. 그것도 맛있더라고. 맛있었겠죠. 맛있지 않았더라면. 왠지 재벌된 느낌이야. 그거 보면서 나 재벌된. 그리고 항공 얘기하면은 무조건 가치는 생각나요. 생각나요. 이 땅콩. 일단 캡틴 아메리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캡틴 아메리카 편에서 섰던 이 반대파들 있잖아요. 결국 졌어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반정부 편이었죠. 그렇죠. 반정부 편에서 앤트맨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앤트맨. 앤트맨 같은 편이네. 얘는 누구죠? 얘? 호크아이. 얘는 네. 블랙팬서 아니고? 얘는 워머신인가? 워머신이구나. 워머신은 걔랑 같이 다니잖아. 저 아이언맨. 그럼 아니에요. 걔는 정부파인데?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는 윈터 솔저. 얘가 완다. 이렇게가 이제 같은 팀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잡혔어요. 결국 교도소 갔잖아요. 네, 교도소에 갔죠. 이 교도소에 갔는데
탈출을 해요. 아, 팔콘이랍니다. 팔콘. 팔콘. 이름을 다들 알려주셔서 너무 좋네요. 팔콘. 근데 얘네가 이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수감이 되고 캡틴 아메리카가 캡틴 아메리카는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그 군인들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캡틴 아메리카가 캡틴 얘네를 아메리카는 빼내죠. 감옥에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다 잡혔는데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다 구해줘요. 얘네를 해서 빼내서 도망치는 거죠. 이게 왜 무슨 죄가 되나요? 이게 이제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도망가면 얘네 신창원처럼 탈옥한 거지. 그쵸, 그럼 그게 도주죄죠, 도주죄. 그리고 도주를 도와준 사람, 그 문을 열어주고 막 하는 사람이 이제 도주 원조죄가 되는데, 요거 원래 원래는 도주 원조라 그러면 약간 도주를 도와주는, 약간 방조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방조범은 본범보다 형이 처벌이 약하죠. 낮아요. 근데 이건 도주죄는 희한하게 본범이 더 약해요. 도주죄는 1년 이하고 징역 1년 이하고 도주 원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약간 사람 본성이 자유를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고 이걸 탈출하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주죄를 형사처벌 안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유로워지려는 그 본성을 이해하는 그 본성이니까. 거죠. 그쵸. 도망가려는 그 본성이니까. 좀 묘하긴 한데요.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출근하자마자 인간의 본성인가? 나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벌써 퇴근하고 싶다. 도주죄잖아. 그거 중간에 나가는 거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프리덤을 찾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겠다. 도주 원조죄 태어나서 처음 들으신다고. 그니까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럼 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네요. 그러니까 이 도주 원조,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그냥 이게 뭘 손괴하면서 그렇게 한 건 없나? 있죠. 손괴해서 막 하면 더 심하게 처벌하고. 일단 갇혀 있는 거를 뭐 자르지 않았을까요? 자르고 앞에 있는 그렇죠. 간수들 이제 다치게 하고. 그러면 특수가 되나요? 그럴 텐데 뭐 얘는 캡틴이 좀 봐주고 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하면 되겠다. 그러면 도주 티어 원조죄. 티어 C로. 그리고 나머지 도망간 사람들은 도주죄에서 다 1년으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오늘 이제 뭐 여기에 피고인은 아니니까. 네. 사실 제일 악질이라고. 누가? 캡틴 아메리카 말고. 아, 그래? 내가 아는 애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에 캡틴 아메리카는 뭔가 좀 단순해 보여. 좀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판사할 때 밤에 너무 야근하다가 너무 갑자기 울적해져서 영화 보러 혼자 갔었는데, 그게 그때 캡틴 아메리카. 어떠셨어요? 그때 좀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아메리카니까 뭔가 좀 그쵸. 약간 거부감도 약간. 맞아요. 내가 이거 나 코리안인데 왜 이걸 내가 밤에 이걸 보고 있지? 하는데 이제 그냥 되게 단순하고 뭔가 파란색 위주잖아. 뭔가 좀 단순하니까 단순한 사람을 계속 보니까. 맞아요. 방패도 미국. 그리고 미국 사람은 느낌인가? 미국 사람은 약간 좀 뭔가 좀 단순해 보이잖아. 미국 사람은 되게. 유럽 사람은 약간 좀 복잡해. 프랑스 사람들은 뭔가 좀 복잡해. 근데 섬세해 보여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막 고 아메리카 막 이러면서 그런 하는 거 약간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다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진짜 빌런이라고 하네요. 왜 빌런이에요? 왜 빌런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수 악설. 살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유를 한번 기다려 볼까요? 약간 너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약간 좀 군인이기도 하잖아요. 다음으로 블랙팬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블랙팬서. 블랙팬서는 이 도망친 애들을 자기 나라에 숨겨줘요. 왜? 왕이야? 왕이에요. 이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지? 와칸다 포에버 모르시나요? 이 와칸다라는 왕국의 왕이에요. 와칸다 포에버 바로 댓글에 나오는데, 이 와칸다가 겉으로 봤을 땐 진짜 완전 되게 못 사는 나라 같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최첨단 기술로 이 나라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최첨단 그런 데가 나와요.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기술로 갑옷을 만들어서 그게 블랙팬서예요. 그 왕이면 돈 많겠는데? 그렇죠. 그 갑옷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왕이 막 날아다니고 막. 맞아요. 그 블랙팬서 그 고양이처럼 생긴 그게 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자기 나라에 숨겨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죄냐? 네. 뭐 도주 원조, 그러니까 원래 도망가는 사람을 잡혀야 될 사람을 자꾸 도와준 사람은 무슨 죄지 그게? 범인은닉죄? 범인은닉죄, 뭐 범인도피죄, 범인응닉죄. 범인도피는 뭐 범인 따로 있는데 내가 범인입니다 막 해가지고 좀 막 도피시키고 막 이런 것도 그쵸. 있는데, 이제 범인응닉죄. 근데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처벌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왕이잖아.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 주권 침해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왕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오라고 할 수가 없거든.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 푸틴 같으면은,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완전 사형시켜야지.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왜냐면 각 나라가 다 주권이 대등하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주권의 핵심이 이런 형사처벌 같은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못 하는 거지. 주권 평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특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고, 심지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민사소송 법원에서도 따지자면 이제 그 러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원래는 사실 주권면제 이론에 따라서 기각이 돼야 돼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절대 기각 날 리가 없겠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어떤 권력자의 그 왕의 최고 슈프림 권력에 대한 그 어떤 행위,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범죄인을 뭐 인도해줘야 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을 다른 나라한테 달라고 이야기하려면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는 나라끼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쪽에 가서 도망갔다. 이태원 살인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미국에 해서 우리한테 줘. 거기서도 또 재판해서 주고, 줄만한 사람 주고. 우리나라 손정우 그때 옛날에 그 엄청나게 많은 포르노 사이트, 아동 포르노 사이트 막 그거 미국에서 조사했었는데 우리한테 범죄인도 청구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막 검토해서 이거 우리가 처벌할래 하면서 이제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또 난리 났었죠. 그런 유의 범죄인도 조약을 체결해서 또 그 절차를 거쳐서 뭐 범죄인을 주고 안 주고 정도로 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도망갔으면 그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죠.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찾으면 넘겨줄지 말지는 또 그 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넘겨주는 거죠. 무조건 넘겨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건 아니죠. 네. 조약을 맺었다고 해도요. 예를 들면 피노체트라고 옛날에 칠레 그 철권 통치하고 한 5천 명씩 막 실종됐어.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군사정권 전두환 뭐 하여튼 이전에 막 그런 시절처럼 막 죽이고 아니면 막 고문하고 갑자기 실종돼서 못 찾는 사람이 몇천 명씩 있고 그런 때의 그런 독재자인데, 피노체트가 이제 90년대 초에 그 왕권을 내주고는 이제 사람들이 다 혈안이 돼서 그 사람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갔어요. 영국으로 도망가는데 피노체트한테 당한 사람 중에 스페인 사람이 있었어. 스페인이 영장 발부해가지고 영국에 있는데 스페인한테 달라고 했는데 영국이 이제 안 줬지. 뭐 그런 이유들이 많은 거죠. 많겠네요. 많은 거죠. 왜냐면 1차 대전 끝나고도 1차 대전에 책임 있는 그 독일의 황제가 벨기에로 도망갔나? 네덜란드로 도망갔나? 하여튼 그랬잖아. 그것도 이제 안 보내줘가지고, 그쵸. 막 그렇게 처벌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최고 권력자의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얘는 무죄죠, 뭐. 무죄는 아니지만 무죄에 준하는 처벌할 수 없는 어떤 거죠. 첫 무죄예요, 첫 무죄. 이 연기하신 분은 권도영, 맞아, 권도영 또 지금 어디 있죠? 뭐 미국에서 오니 안 오니 또 그쪽 나라에서도 보내주니 안 주니 막 그랬잖아. 몬테니그로인가? 네,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알지? 스파이더맨 이 장면이 전 너무 웃겨요.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아주 멋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사연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한 장면인데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작전 같은데 약간 빠지라고 이제 아이언맨이 그러는데, 스파이더맨이 혼자서 자기가 범인을 잡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거든요, 지금. 이 배에서 악당이랑 싸우다가 악당이 이제 무기를 딱 쏜 거예요, 얘한테. 근데 얘가 이제 잘못 오작동을 시킨 거죠, 무기를. 그래서 배가 갈라진 거예요, 반으로. 무기를 자기가 오작동 시켰구나. 스파이더맨 검색에 제이콥이 더 많이, 이 제이콥이거든요. 이 제이콥이 더 많이 떠서 너무. 왜 제이콥이 뭔데?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빌런으로 나오게 되는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어쨌든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해서 배를 두 개로 갈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거미줄로 잡아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아이언맨이 와서 도와주거든요. 붙여주거든요. 근데 일단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배를 반으로 갈랐어요. 어떤 가정입할까요? 아까는 비행기를 부셨고 이번엔 배를 부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물을 파손하면 뭐 재물손괴죄인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파괴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있을 때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많잖아. 그쵸, 사람 많은데 그걸 파괴를 한 거야. 그러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고의는 아니잖아. 그쵸. 오작동으로 과실을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과실범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과실이니까
과실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너무 팍 주는 거 아닌가요? 확 주는 무기징역이었는데 과실이기에는 배를 반으로 갈랐는데요? 근데 오작동했다며. 악당의 무기를 오작동 시켜가지고 그 악당의 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가른 게 아니고 그쵸. 악당의 무기가 막 작동했나 보지?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도 있는 경우였어. 그러면 그러니까 선박 파괴죄 자체가 사람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파괴라는 것도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전부나 일부를 아예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그렇죠. 네. 파손을 시켜야지 네. 뭐 선미 일부만 부수거나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완전 이건 반으로 파괴됐잖아. 반으로 갈랐으니까. 갈랐으니까. 그래서 근데 얘는 좀 그리고 자기 붙였잖아 다시. 가른 찍고 붙였으니까 정상 창조업 좀 해가지고. 얘가 안 붙였어요. 아이언맨이 붙였다니까요. 그래도 지도 좀 붙였잖아. 이거 진짜 한 몇 주 못 갔어요. 몇 가지 못 갔어요? 몇 주 못 가서 이제 아이언맨이 도와줬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대신 합의금 내준 거지.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용 선박이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룡물 공모소 파괴 선박을 원래 하면은 뭐 손괴죄 정도 될 수 있는데 공룡물 국가 거다 이러면 이제 공룡물을 파괴했다 그러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선박 파괴죄가 사람 있는 경우에는 이 선박 파괴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쵸.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과실은 1,000만 이하. 그리고 얘 무단으로 선박 침입했잖아요. 그렇지. 선박 침해함. 선박 침입죄는 주거 침입죄하고 똑같은 조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주거, 건조물, 선박, 뭐 이렇게 항공기 막 이러니까 여기는 선박 침입죄죠. 주거를 침해하면 주거 침입죄, 건조물 침해, 빌딩 같은 거 침해하면 건조물 침입죄. 근데 이거는 선박을 침해했으니까 선박 침입죄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선박 침입죄가 오히려 이렇게 부순 것보다 선박을 침입한 것 자체가 더 세죠. 뭐 선박에 티켓 내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막 들어갔을 거 아니야. 막 거미줄을 타고 날아갔죠. 침입한 거지. 그 댓글에 청소년인 경우에는 감형 없나요? 아, 얘 몇 살이죠? 얘가 14살인가 15살. 예, 15살. 그렇죠. 원래 14살 미만인 경우에 형사처벌 면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책임 있는 게 없다고. 근데 그 실제로 제가 이 클립 잠깐 봤는데 아이언맨이 와가지고 막 혼내잖아요. 내가 너 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면서 너 14살밖에 안 되는 게 막 그러니까 15살인데. 저 15살인데요? 뭐 이런. 근데 14살이든 15살이든 네. 형사 책임을 지는 거지. 그쵸. 그렇지만 어리니까 조금 감형을 할 수 있죠. 어리니까.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뿌린 다음에 회수하는 걸 못 봤으니까 경범죄 처벌 안 되냐고 하는데요. 쓰레기 버리고 다녀서. 저게 뭐 가래 같은 건 아니잖아. 그게. 근데 거미줄을 막 이렇게 문에다가 다 써버리면은 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안 치워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손괴죄인데 어떤 걸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건 손괴죄잖아. 근데 단 한 번도 회수를 한 적이 없어요. 얘 진짜 막 척척 뿌리고 다니는데. 뿌리고 하는데. 네, 온갖 데 상습범이에요. 쓰레기 계속 버리고 하는 똑같은 거네. 휴지를 막 계속 그쵸, 버리고. 그쵸. 거의 껌 뱉은 거죠. 큰 껌 뱉은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은 티어 D로 할까요? 티어 D로 합시다. 어리니. 어렸으니까. D가 많네요. D가 많아요. 이러니까 형량이 낮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렇게 벌금이나 손해배상이나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거 좀 고려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중형은 적고. 이 와중에 무기징역이 하나도 없네요. 아, 무기징역 하나도 없어요. 네, 신기하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워머신. 이제 다음은 워머신이에요. 워머신은 이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공군 소속 중령이에요. 아.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약간 이용해서 이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하는 이제 불법 행위를 좀 숨겨주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이제 테러리스트를 사살했거든요, 아이언맨 1에서. 근데 이제 그때 기자회견에서 훈련 중 사고였다 이렇게 브리핑을 그냥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네. 사실. 거짓 브리핑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이언맨이 공중비행 테스트를 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통제실에서 이거 이상 비행 물체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걸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거 훈련 중이라고 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아까 첫 번째 행위로 인해서 테러리스트는 사망했고 공군 비행기 뭐 파손도 발생을 한 거죠. 이때 이제 어떤 죄책을 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지위를 약간 남용한 거예요. 지위를 하여튼 좀 남용을 해서 두 가지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기자들한테 좀 거짓말한 거고. 그쵸? 사실 그 토니 스타크가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는데 그냥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거짓말한 거 기자들한테. 또 하나는 그 어떤 공무원들의 일을 좀 방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고를 못하게 하려고. 보고를 제대로 했으면 보고라는 건 되게 중요한 공적인 행위인 건데. 그쵸. 또 안전을 위해서 공무집행인데 그거를 방해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기자들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근데 거짓말을 하면 정부 직원이 엄청 욕먹겠지.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형사처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는 보고를 제대로 못하게 한 거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죠. 근데 그 공무집행의 방해의 수단이라는 거는 위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속이는 것.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방해할 수도 있지만 위계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이게 이제 5년 이상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5년 이하의 징역이죠. 근데 이거를 공중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공군 비행기가 파손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별도로 그러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공중비행 테스트 중에 비행기가 파손됐다고? 네, 얘가 이렇게 숨겨줘서 계속 비행 테스트를 자유롭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군 비행기가 파손됐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그러니까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가요? 인과관계 있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민사상으로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공무집행 방해가 일어나가지고 공군 비행 테스트를 됐다. 근데 예를 들면 그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죄까지 되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파손만 됐다. 그거 가지고는 하여튼 그까지는 되지는 않겠지. 그러면은 티어는? 그럼에도 진급하는 워머신 진급했나 보네. 대령됐어? 맞아요. 사람은 안 다쳤대. 파손만 됐대요. 이분 진짜 전문가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끌고 아니 계신데요. 진급이 되게 중요하거든, 군인에서. 그걸 또 진급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걸린 거죠? 시기하는 동기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나중에 되게 완전 능력자예요. 고위공무원이에요, 고위공무원. 워머신이? 네. 워머신 그런데 왜 그럼에도 진급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은 되게 동기들이 좀 배 아파서. 완전 정부파죠, 완전 정부파. 이제 다음으로는 넘어갑시다. 로키예요. 아이언맨과 함께 제최. 이민진 변호사 제일 좋아하는 로키. 너무 맛있어요. 이 로키 잘 모르시죠? 이 로키는 장난의 신이에요. 장난의 신이고 그 아스가르드라는 신 왕국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맨날 형이 토르예요. 잘생기네. 네, 토르의 이복 동생 같은 건데 토르한테 항상 밀려서 맨날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아스가르드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야욕이 가득 찬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든 뭐 통치를 하고 싶으니까 지구를 침략하는데 그때 타노스라는 그 대형 빌런의 대형 군대를 빌려서 지구를 이제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 도심에 거대한 포털을 열고 이제 외계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지구에 온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살살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그쵸. 약간 전쟁처럼. 이 경우에는 이제 로키의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뭔가 침략을 한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살인도 있고 뭐 하는 건데 당연히 일단 마치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갑자기 침략을 한 거니까 이제 그 자체가 침략 범죄, 전쟁법의 그 Crimes of Aggression이라고 침략 범죄를 저지른 거죠. 뭐 아주 심각한 범죄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국가 간에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되 전쟁 수칙을 좀 지키고 뭐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뭐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된다는 등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그게 위법이면 위법이었던 거지. 전쟁 자체가 위법은 아니었고 다만 전쟁에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 있다 뭐 이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뿐인데 20세기 중반에 와서 유엔 체제가 확립되고는 전쟁 자체, 무력 사용 자체, 국제적인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했어요. 법적으로, 국제법이 처음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원칙적으로 무력 사용 다 위법이에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두 가지만 합법인데 그게 하나가 자위권 행사. 그러니까 러시아도 계속 자기가 자위권 행사했다는 거잖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리고 자위권 행사처럼 보이려고 어떤 사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유엔이 직접 움직일 때, 유엔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어벤져스도 유엔 밑에 넣어가지고 그쵸. 그렇게 무력을 활용하는 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빼고는 다 이제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로키가 저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침입했을 때 저게 막 자위권 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침략한 거죠. 침략이니까 그런 침략 범죄고 우리 용납할 수 없는 거지. 그 자체가 범죄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했을 때? 침략 범죄? 네. 그러니까 나 이제 국제재판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국제재판소 같은 데는 이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국제법정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벌하는 거죠. 그 국제법에 따라서 침략 범죄. 그래서 뭐 무기징역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지금 그 침략 범죄 같은 건 누가 처벌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침략 범죄의 경우에는 제가 있던 데는 국제재판소를,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국제재판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걸 처벌하라는 저는 이제 유고 내전에 있어서의 그 범죄들을 처벌하는데 그 주동자들을 처벌하는 거죠. 주동자를 국제재판소에 해서 국제재판소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처벌하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2차 대전 때도 뉘른베르크에 이제 법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을 중심으로 처벌을 했잖아요. 또 도쿄 재판이라고, 또 도쿄에도 우리가 A급 정보, B급 정보, C급 정보 이런 전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스쿠니 신사에도 있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재판을 또 했었던 거죠. 태평양 전쟁, 일본이 중심으로 한 태평양 전쟁 책임자들을 이제 처벌하고, 그런 식으로 껌껌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껌껌이 그 전쟁별로 법정을 만들어서 따로 처벌을 해왔죠. 이제 그러다가 1998년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일반적인 법원을 하나 만들어 놓자. 국제재판소를. 그게 이제 ICC인 거죠.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고. ICC를 지금 있어요. 그래서 로마 협정에 따라서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도 헤이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대 소장이 저희 송상현 소장님이라고, 제가 헤이그 있을 때 같이 계셨는데 12년 소장하셨죠. 근데 거기에는 ICC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힘센 나라 다 가입 안 했어. 미국도 가입 안 하고, 중국도 안 하고, 러시아 당연히 안 하고, 북한 당연히 안 하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나라가 가입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불편하지. 근데 그게 아프리카 이런 데 막 되게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아프리카 재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 만약에 징역을 산다 그럼 어디 살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 잘했는데 진짜 그 걸릴 만한 나라는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건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재판소에서 일하셨어요? 나는 근데 유고 전범을 위한 그 유엔 재판소에서 일했던 거고, 지금 ICC는 유엔은 아니거든요. 근데 별 사건이 없어. 그래서 그렇겠어요? 한가하겠어요? 그 판사가 이런 말 하면 미안하긴 한데 그 시간이 많다 하더라고. 몇 건 없으니까. 변호사님은 그러면 일할 때 이런 제노사이드 사건 같은 거 다뤄보신 적 없으세요? 제노사이드도 했죠. 이때 타노스를 할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로키부터. 로키는 했고, 로키는 했고, 로키는 진짜 이거는 사형이지 뭐, 이것도. 드디어 아까 워머신이 저희가 티어 C로 했죠. 그리고 로키가 사형. 무기징역이 없네요. 아쉽나? 뭔가 좀 구색을 못 갖춘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마지막 끝판왕. 그치. 타노스는 아시죠? 타노스 많이 들어봤어요. 타노스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냥 뭐 덩치 크고 딴 애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어. 덩치는 다 커요. 아니 딴 애들보다 더 머리 하나 더 있어가지고 촬영하는 때 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럴 때 막 그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막 그 머리 하나 더 헬멧 위에 올려놓고 뭐 그 카메라 거기 달아서 막 시선을 그쪽으로 쳐다보면서 막 그 연기하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 촬영 과정만 보셨군요. 영화는 안 보시고. 타노스가 약간 끝판왕 빌런 같은 존재인데 그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그 우주의 약간 창조신 것 같은 존재들의 권능이 다 모여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6개. 각각 다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다 모은 거예요, 타노스가. 그래서 그걸 손가락 튕기는 건 아시죠? 손가락 튕기는 거 아세요? 몰라? 이건 정말 아셔야 되는 건데. 네.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6개의 스톤을 담은 장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딱 튕기는 순간 생명체 반이 사라진 거예요. 한 번 튕기면? 네. 그럼 또 한 번 튕기면? 반의 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저렇게 큰 장갑 끼고 막 색깔 다 찾아서 한 번 튕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다 모이면 한 번만 튕겨도 이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스톤을 모아서 손가락 튕겨서 생명체 반을 없앴어요. 어때요? 제노사이드지. 그러니까 이걸 집단 살해, 뭐 인종이든 성별이든 어떤 이유로 집단 살해를 하는 경우에 이제 제노사이드죠. 이거 왜 죽여? 누구를 죽이는 거야? 인간을? 인간 생명체의 절반. 인간 아니면 우주 전체 생명? 뭐 지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인간,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이제 다 어떤 종족을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는 제노사이드죠. 그래야지 이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제노사이드 얘기 마저 해주시면 안 돼요? 직접 다루셨던? 저는 이제 2014년부터 15년까지 그 유고 전범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재판관이 아니고 재판관님들 밑에 재판 연구관들 한 10명 정도가 세계 각국에서 온 재판 연구관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의 재판관을 모시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중에 이제 한 분이 또 우리 한국인 권호곤 재판관님이시고 근데 그 재판이 딱 한 건을 재판했어요. 6년 동안. 그게 카라지치라는 보스니아 안에서 세르비아계 리더인 원래 정신과 의사였는데 정치적 리더가 돼서 그 내전을 거의 주도했던 그래서 인종 청소라고 ethnic cleansing이라고 그 상대편 무슬림이나 그런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자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고 안에 한 1000명씩 넣어놓고 수류탄 터뜨려서 죽이거나 아니면 뭐 50명 정도 들어갈 교실에 500명 밀어넣고 한여름에 그 다음에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줘. 그럼 막 소변이 차올라가지고 그 사람들 막 소변 먹고 막 죽어가. 막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에스닉 클렌징이라고 그래서 그런 한 20만이 죽었어요. 그런 그게 바로 90년대에 일어난 거거든. 이게 지금 유럽에서 다른 무슨 미개한 지역도 아니고 유럽에서 저거 막 1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9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가서 맨날 기록을 보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살인죄 뭐 내가 한 10몇 건 했나? 그 정도인데 거기서는 맨날 보는 게 시체 막 시체 더미 막 그 시체 막 기만큼 포크레인으로 발굴해가지고 그거 막 뼈랑 다 맞춰야 되거든. 이렇게 뭐 몇 명 죽었는지 세야 되니까 팔이 몇 개고 다리가 몇 개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맨날 하는 거예요. 그 제너사이드로 재판하니까. 진짜 정신이 피폐해지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유고 전문재판소에서 막 사람들이 그 정신과 그 치료 그 의사도 있어 밑에. 그럴 것 사람들 같아요. 막 상태 안 좋아지니까. 그쵸. 나는 근데 그냥 재미로 가봤어. 그 사람 상담. 이게 어떤지 좀 얘기도 좀 해보고 말을 잘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거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의 자매 재판소가 르완다 재판소라고 르완다에서 일어난 그 제노사이드는 진짜 훨씬 더 잔혹하다는 거야. 그쪽 연구관들이. 우리 항소심이 공유하고 있었거든. 우리 유고 전문 재판소랑 르완다 재판소가 항소심을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헤이그에서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르완다 사건이 이쪽으로 많이 왔거든. 그러니까 근데 르완다에서 일했던 그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에서 일했던 저 연구관들이 와가지고는 진짜 거기는 진짜 잔인하다. 거기는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잔인할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거든.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 보면 길거리에 막 시체들이 막 널브러졌잖아. 그러니까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어. 후투족하고 히티족하고 막 서로를 다 지워버리려고 막 그냥 임산부나 있잖아. 뭐 여자들 막 그런 생식기 이런 거 막 마체테라는 이 칼 같은 걸로 막 다 너무 끔찍한데요? 하고 그리고 한쪽 종족이 다른 쪽을 강간하라고 막 그 정부가 막 나눠주고 하여튼 뭐 콘돔을 안 줘. 이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임신시키라는 거야. 강제로. 종족을 바꿔버리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그런, 예를 신부가 어떤 성당에서 상대편을 하여튼 뭐 다 몇백 명을 죽이고 그랬나? 막 그런 일도 있었고. 타노스, 이렇게 보니까. 타노스는 착한가? 착하네요? 착한 건 아니지만. 거의 타노스가 놀랍지 않은 수준이네요. 실제 일어나는 상황에 비교해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르완다라고 그러면 무슨 아프리카 부족이 되게 미개한 그런 건 줄 알잖아.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현대적인 건물에 현대적인 똑같아. 우리 막 거의 그 도시인데 그냥 흑인들이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한번 그렇게 완전히 감정이 막 돌아서면은 서로가 종족 간에 그 막 죽이더라고. 그렇게 진짜 무섭게. 그런 일들이 나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제노사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막 진영 나누고 뭐 나누고 뭐가 자꾸 그룹핑을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그게 엄청 위험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한번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조심하거든. 내 옛날에 유럽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깜짝 진짜 저 사람들은 저 나라 사람들 되게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한번 스웨덴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되게 좋게 타이르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 머리 좋다 안 좋는 거는 다른 나라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은 말하면 안 된다. 아니 열등하다는 거고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 타노스는 고통을 안 주고 죽였대요. 맞아요. 고통이라도 안 줬다고. 더 착하네. 타노스가 이렇게 딱 손가락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먼지처럼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픔을 느끼고 죽은 건 아니었어요. 진짜 얘는 누군가의 고통을 주려고 했던 목적보다는 진짜 자기가 이걸 없애야 인류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류가 발전한다고? 네.
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 지금 인구 과집이다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티어는 그러면 예를 들면 코로나나 이렇게 막 천연두나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이 죽은 게 천연두거든. 말라리아도 진짜 많이 죽였지만 역사상 그런 것도 다 타노스에 한번 이거네. 그쵸. 얘는 이제 인위적으로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아까 보니까 인피니티 스톤은 사용자가 지정한 만큼 파괴 및 복구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얘가 반을 딱 지정해서 반을 죽인 거죠. 타노스가 지구 히어로를 하는데요? 지구의 번영을 위해. 타노스는 이제 근데 완전히 뭐 제너사이드니까. 그쵸. 더블 S. 반이나 죽였으니까. 무기징역.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었는데 과실범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무기징역 갈 수 있었는데 과실범이라서 이 D로 떨어진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고의랑 과실범이랑? 고의랑 과실은 크지. 차이가 크지. 그렇긴 하죠. 과실은 실수였다는 거니까. 실수로 죽인 거랑.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탑티어 S는 완다, 로키, 타노스. 10년 초가 아이언맨. 완다, 로키, 타노스 중에는 타노스가 단연 1등이고 그쵸, SS죠. 로키가 더 2등이지.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 죽였으니까. 전쟁 일으키고. 그쵸. 그리고 완다는 이제 좀 덜 죽였겠지. 그리고 약간 미필적 고의 비슷한 여지도 좀 있는 거고. 로키는 근데 이제 금방 어벤져스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헐크한테 조리돌리 당하는 거 못 보셨나요? 참교육 당하거든요, 로키도.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이 10년 초가. 아이언맨은 무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앤트맨, 캡틴 아메리카, 워머신 10년이야. 티어 C. 헐크 그렇게 때려부셨는데 D.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이 앤트맨, 캡틴 아메리카, 워머신 중에는 워머신이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낮고 그쵸. 앤트맨이 좀 심한 거지. 비행기 다 부서니까 앤트맨이 제일 심한 거고 캡틴 아메리카 그 다음 나쁜 거지. 왜냐면 도주 원조로 했었죠. 10년 이하였죠. 감옥 문 열어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순서대로네요. 앤트맨. 국가 기능을 막 방해한 거야. 국가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 사법 기능. 워머신은 그냥 공직방 정도니까. 그 다음에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스파이더맨에서는요? 헐크가 근데 제일 많이 부순 거 아니야? 그 딱 사진을 봤을 때. 근데 심신상실이었잖아요. 사실상 무죄라고요. 그치, 맞네. 얘는 근데 대신 그걸 했죠. 그 제조물 책임져. 그치. 그러니까 그 AI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돈이 그러니까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보다는 좀 낮다고 보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헐크가 좀 낮은 거고. 닥터 스트레인지나 토르는 이것도 뭐 다 형사 책임을 좀 면제해 주는 거잖아, 이 사람들도 다. 그지? 스파이더맨은 바보같이. 아니 얘가 제일 센 거지. 형사 책임도 있는 거잖아. 그쵸. 저 제일 잘못됐죠. 선박 침입죄는 확실히 형사 책임 선박 파괴죄 과실범이기도 하고요. 과실범으로 형사. 그 스파이더맨이 중에는 제일 센 거지. 그다음 이제 블랙팬서. 블랙팬서가 제일 주권 문제다. 주권 무죄. 왕이니까. 저기 지금 타노스가 지구 히어로 같아. 명예훼손 피하셨어. 지구 히어로라고 말할 뻔. 저희 그래서 이렇게 티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마블 그동안 좋아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본 적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그냥 뭐 부셨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누가 이렇게 형량을 영화 볼 때 나중에 방해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쟤 지금 형량 얼마지? 막 이러면서. 쟤 지금 선박 부셨다. 마블 요번에 최근에 나오는 뭐지? 마블 영화? 그 앤트맨이랑 울버린? 그래? 그거였던 것 같아. 울버린은 뭐야? 울버린 그렇게 네? 울버린은 뭐지? 울버린 그 있잖아요. 휴잭맨이 연기하는. 엑스맨 네네네. 새로운 그거예요. 그때까지 마블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얘기구나. 근데 요즘 마블이 좀 재미 없어졌다는 인기가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그쵸. 그 엔드게임 이후로. 그러니까 엔드게임까지 뭔가 큰 서사가 약간 완성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이언맨 죽고 빠지고 하나씩 죽어서 빠졌어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도 은퇴하고. 너무 좋은 이야기가 나와버려가지고 그 이유가 마치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듯이 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만치 아이언맨 쌓기가 어렵죠. 아이언맨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을 만들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엔드게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마치 무슨 피날레처럼 약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한 시절, 그러니까 그 시절 마블이 그리워요, 저도. 그건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마블을 사랑했던 팬한테는 마지막 엔드게임이? 네, 그게 이제 다 한번 아우르는 그런 영화였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잘 못 봤는데 엔드게임만 봐도 돼? 이 서사를 이해하면서 보셔야 아니 지금 오늘 좀 이해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 많은 이 남은 이거 다 봐야 엔드게임을 이해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동이 있고요. 그냥 보면은 완전 낚시인데 큰 낚시인데? 큰 낚시죠. 이 엔드게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0몇 편을 다 봐야 되는 거야. 다 봐야 되는 거죠. 금방 봐요. 한 80시간? 100시간도 안 봐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보시는 걸로.
직장을 도주해야 가는 거 아니야?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이민진 변호사, 마블 전문, 맞네. 마블 전문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마블 히어로 형량 티어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감옥에 가장 오래 갈 히어로는 역시 타노스였고요. 우리 순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셨을 겁니다. 저도 덕분에 마블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됐고요. 아마 진짜 이 끝나고 하나하나 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드게임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로키까지, 로키 드라마까지. 로키 되게 좋아하잖아. 로키 드라마랑 완다비전까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완다비전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